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교재에 얼굴이 나와 있네요. 그죠? 이때 머리 좀 짧았을 때가 봐요. 자,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영양학을 8주 동안 그 강의할 권수경이라고 합니다. 자, 올해는요, 이제 2017년 이제 1월 말에 보시게 되잖아요. 시험을 220문항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이제 220문항이고요. 자, 이제 요거가 이제 한 문제당 1점씩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고 220문항인데 지금 이제 영양학 및 생화학 해서 60문항이 출제가 돼요. 60문항이 영양학과 생화학. 그래서 이제 영양과 대사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60문제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고요. 사실은 영양학의 전반적인 어떤 뭐 각종 영양소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량, 미량 이런 영양소들에 대한 것들을 쭉 한번 소화는 어떻게 되고 흡수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양학에서 쭉 다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몸 안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사가 되는지 또 사실은 영양에서 잠깐 다루지만 우리가 생화학에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더 많이 좀 하셔야 돼요. 대사는 그냥 요점만 탁탁 한다고 해서 사실은 바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양학과 또 생화학, 수요일날 생화학 수업이 있으시죠? 네, 생화학 수업을 같이 들으셔야만 요 영양학과 생화학 요 60문제를 다 푸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60문제를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영양학 과목을 강의를 하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220문제 총 이제 전체 220문제 중에 60% 이상을 맞으셔야지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매 과목마다도요 40% 이상은 넘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과목은 내가 너무 자신 있어갖고 거의 100% 다 맞았어요. 60문제 났는데 60문제 거의 다 맞았어요. 근데 어떤 과목은 너무 자신 없고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거의 한 문제 출제된 거에 한 30%밖에 안 맞았다. 그럼 평균으로 보면 60% 이상 맞은 거잖아요. 근데 그 과목이 30%밖에 안 맞으면 합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총 전체 문제에 60% 이상을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 과목마다도 반드시 40% 이상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라도 그냥 아이가 하기 싫어 버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하시면서 공부를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학원에 와서 앉아 계시면 나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으시는 건요, 모르던 거를 알게 되거나 조금 이제 내가 알던 거를 조금 정리가 잘 되게끔 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해드려요. 그럼 듣는 것만으로 그게 다 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강의를 들으신 걸로 공부 끝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주간의 강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고 꼭 나오는 요점만 사실은 강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교재가 이제 우리 교재, 학원 교재이고요. 요거를 강의를 듣고 반드시 집에 가셔서 뭘 해야 될까요?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듣는 거는요, 다음날 되면은 거의 한 60%는 생각 안 나요. 60%가 뭐야? 잘해 60%죠. 그죠? 다 날아가고 없어요. 듣는 거는 그 순간은 되게 잘, 그래 하는데 요거를 집에 가서 복습 안 하시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이 지금 8주 동안 이렇게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기왕이면은 요때 완벽하게 한번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시험 볼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이렇게 여유롭게 집에서 이렇게 보시고 하면은 시험장에는 아주 여유로운 마음으로 가실 수 있어요. 합격도 그냥 아주 쉽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거는 복습을 좀 반드시 그날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8주 강의 끝난 다음에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그날 하시는 게 훨씬 쉽고 효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물론 이제 강의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정리를 잘 하셔야죠.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한번 교재를 넘겨보시면 네, 뭐 기본
고급 영양학, 생이주기 영양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차는 쭉 보시면 이런 영양소들에 대해서 뭐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생이주기는 이제 각 생이주기별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자, 1장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 처음에 나오는 1장에는요, 일단 탄수화물을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탄수화물이 사실은 영양학에서 주로 내는 문제의 내용은 탄수화물장이니까 탄수화물. 네. 소화는 어떻게 하고, 어떤 효소를 이용해서 어떻게 소화하고, 얘는 어디서 어떻게 흡수를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탄수화물 중에서 우리 특히 이제 건강과 관련돼서 막 성인병 예방에 좋다라 얘기하는 게 이제 식이섬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의 어떤 특징들 같은 거, 여기다 씁시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도 우리 교재 쭉 다 있어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도대체 어떤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뭐냐? 어떤 기능, 탄수화물의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탄수화물과 관련해서는 또 혈당 조절이 또 빠지지 않고 잘 나와요. 혈당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사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사실은 이렇게 뒤에 보시면 소화, 흡수, 뭐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식이섬유에 대해서도 앞부분에 조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혈당 조절하는 호르몬들도 표로 한번 정리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탄수화물장에서는 중요한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탄수화물의 뒷부분, 항상 모든 이제 영양소의 뒷부분에서는 요거와 관련된 어떤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 탄수화물이 너무 과잉됐을 때, 뭐 부족됐을 때 여러 나타나는 건강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다룰 거예요, 영양소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럼 얼만큼 먹어야 적당한 거냐? 얼만큼 먹어줘야 되냐? 이런 거 알고 가셔야겠죠. 그 다음에 그럼 탄수화물을 먹으려면 우리는 식품으로 뭘 먹어야 되는 거냐? 뭐 알아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꼭 알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생학 과목이 이제 같이 겹쳐서 나니까 탄수화물의 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정리를 여기서 간단하게 하고요. 생화학 수업 시간에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면서 이해가 잘 되게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은 제가 가르치는 그 영양학 수업에서는요, 대사는 정말 그야말로 간단하게만, 탄수화물은 이러이러한 대사가 있다, 이 정도만 하실 거고요. 그 대사의 내용과 자세한 것들은 생화학 시간에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60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사와 관련해서는 뭐 탄수화물은 해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구연산 해로라든지, 뭐 아니면 여기 뒤에 이제 우리가 오탄당 인상 경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쭉 해서 배우실 거고요. 산화와 관련된 대사들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쭉 거기 대사에서도 한 번 또 다루겠습니다. 자, 그거 외에는 또 그 탄수화물 대사에서는요, 포도당 신생,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잠깐 이것도 간단한 중요한 것들은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글리코겐 대사도 역시 탄수화물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대사에 관련된 것들을 영양학에서도 한 번씩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당, TCA, 뭐 전자전달계 이런 산화 과정에 관련된 대사들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이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를 알고 들으시는 거랑 그냥 전반적으로 쭉 다 중요하구나 라고 들으시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 교재 1장의 맨 첫 페이지에는 탄수화물이 뭔지, 어떤 종류가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거 식품학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요게 구조가 어떻고 어떤 탄수화물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사실 우리가 소화 흡수를 이해가 빠르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탄수화물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이 정도는 여기서 영양에서도 간단하게 보고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식품학에서도 또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럼 간단하게 탄수화물이 뭐냐? 교재에 나온 대로 자, 1번에 보시면 탄수화물은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에서 만들어지고요. 자연계에 제일 많이 존재하는 유기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탄수화물은요, 동물체에도 존재하고요, 식물체에도 존재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식물체에는 주로 전분, 섬유소,
형태로 존재해요. 식물에 있는 전분, 섬유소. 그래서 전분의 동그라미, 섬유소 동그라미 하면 나중에 볼 때, 복습할 때 금방 눈에 들어오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동물체에도, 우리 사람 몸에도 탄수화물 있잖아요. 그렇죠? 동물체에도 존재합니다. 근데 탄수화물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 하면 당, 보통 우리가 뭐 혈당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당, 탄수화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글리코겐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동물체에는 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요. 자, 4번에 보니까 에너지 공급원. 자, 우리가 탄수화물 밥 먹는 이유가 뭐예요? 밥 먹고 나면 힘나잖아요. 그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공급원이에요. 우리가 에너지, ATP를 만들어내는 영양소는 사실 3개예요. 3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만 열량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에너지 공급원이에요. 예, 열량 영양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1g당,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를 낸다라고 알려져 있죠. 4칼로리. 에너지를 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소화가 잘 되는 편이에요. 지방이나 단백질보다. 그리고 별로 독성 물질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죄송합니다.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죠. 왜? 에너지도 공급하지. 근데 별로 몸에서 어떤 독성으로 작용하지도 않지. 소화도 잘 되지. 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많이 이용하죠. 탄수화물을. 자, 근데 탄수화물은 어떤 것들로 만들어졌냐? 탄소, 수소, 산소로 만들어진 거예요. 탄소, 수소, 산소. 요 3가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C, H, O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지 맘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로 존재를 해야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비율이 어떻다고요? 이 숫자는 밑줄 치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1대 2대 1. 자, 그래서 CHO가 1대 2대 1. 의 비율로 만들어져 있는 물질이 탄수화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화학에서 일반식해서 탄수화물은 요런 일반식으로 표현을 하죠. CmH2ON.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H2O가 왜 물이잖아요. 물, 수. 물을 함유한 탄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7번처럼. 자, 예외라는 거는요, 간단하게 참고하시고 지나가면 되겠는데, 자, 예외 첫째 줄에 나와 있는 아세틱 액시드, 락틱 액시드, 이노시톨은요, 여기 보니까, 화학식을 보니까, 정말 CHO가 1대 2대 1로 있어요. 그죠? 1대 2대 1로 다 존재하는데, 얘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탄수화물은 아니고요. 그래서 예외라는 거, 예외. CHO가 무조건 1대 2대 1이라고 다 탄수화물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람노즈 있죠? 람노즈는요, 식을 보니까 1대 2대 1은 아니에요. 왜? 5가 6이어야 되는데 5잖아요. 그냥 5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람노즈는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대 2대 1로 존재하지만 간혹가다는 그렇지 않은 애들도 조금 있어요. 예외적인 애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탄수화물은 구조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일단 알코올이 반드시 1개 이상 있고요. 그리고 알코올은 무조건 다 있고, 탄수화물은. 그리고 알데하이드가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알데하이드기를 가진 탄수화물을 알도즈라고 하고요. 어떤 탄수화물은 케톤기를 갖고 있어요. 그럼 케톤기를 갖고 있는 탄수화물을 우리가 케토즈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개예요. 알코올은 다 갖고 있지만 알코올에다가 어떤 애는 알데하이드기 갖고 있는 알도즈도 있고, 어떤 애는 케톤기 갖고 있는 케토즈도 있어요. 자, 이게 탄수화물이 이런 거구나. 참고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은요, 종류가 여러 개인데 이거를 한번 우리가 분류를 해봤어요. 단당, 이당, 올리고당, 다당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단당은 사실은 당이
한 개다 이 뜻이에요. 당이 한 개다. 단당, 당이 한 개인 거예요. 그리고 이당은 뭐예요? 당이 두 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여러 개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2에서 6이라고 했지만 보통 한 10개 미만까지 당이 2개, 3개, 4개, 5, 6, 7, 8, 9 요 정도 붙어 있으면 올리고당. 그리고 10개 이상, 뭐 10개, 20개, 30개의 당이 쭉 여러 개가 다 붙어 있으면 다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단당, 이당, 올리고, 다당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당이 하나, 당이 2개, 그리고 한 3개에서 한 9개, 그리고 10개 이상 붙은 애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당이 몇 개 붙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또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넘겨보실까요? 간단하죠? 당의 개수에 따라서 단당, 이당, 소당, 올리고당이 소당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다당. 자, 그럼 이제 단당은 뭐냐? 자, 단당은 가장 작은 단위인데 이거보다 더 분자가 더 쪼개지면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 당이 한 개가 이제 단당이에요. 이거보다 더 쪼개지면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쪼개질 수 없는 가장 탄수화물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가 단당이고요. D형도 있고 L형도 있는데 이때 D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사슬형도 있고 고리형도 있는데요. 그죠? 모양으로 봤을 때 여기다 고리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왜 동그라미 했느냐? D와 고리에 한 이유는요. 우리 몸 안에서 주로 대사되는 애들은 주로 D형과 고리형이에요. DL 중에 우리 몸에서 주로 대사되는 거 무슨 형? D형. 사슬 고리 모양도 있는데 우리 몸에서 주로 대사되고 이용되는 거는 주로 고리형. 자, 근데 그럼 단당, 즉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 하나, 당 하나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단당에 속하는 게 사실은 탄소가 3개짜리인 단당도 있고요. 4개짜리인 단당도 있고 5개짜리도 있고 6개짜리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주로 5개나 6개짜리, 즉 탄소수가 5개짜리인 단당과 6개짜리인 단당만 조금 더 관심이 많아요. 영양학에선. 왜? 우리가 주로 먹고 음식으로 먹고 우리 몸 안에서 이용하는 건 주로 단당 중에서도 5탄당이나 6탄당 정도예요. 그래서 5탄당, 6탄당을 표로 정리했죠? 6탄당, 말 그대로 탄소가 몇 개인 단당이에요? 6개. 탄소가 6개 갖고 있는 단당. 자, 뭐가 있는지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죠. 4개가 있습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던 포도당, 글루코즈이죠? 과당, 프락토즈입니다. 갈락토즈, 만노즈, 얘는 뭐라고요? 탄당. 그 중에서도 탄소가 몇 개이네? 6개이네. 이름 딱 보면 얘 탄소 6개인 단당이야. 이 정도는 알아줘야 돼.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 다음에 탄소가 5개인 단당도 있어요. 리보스, 디옥시리보스, 자일로스. 자일로스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아라비노즈. 얘는 단당인데 탄수화물이 5개. 죄송합니다. 탄수화물이 아니라 탄소수가 5개인 애예요. 자, 그래서 이름을 딱 보면 적어도 얘는 단당이야. 얘 보고 2당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포도당 보고 얘는 2당이나 다당류야 이러면 큰일 나요. 예. 그래서 이름 갖고 분류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조금씩의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식품학에서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간단하게 중요한 특징만 보면, 자, 포도당 볼까요? 특징 표를 보시면 좋습니다. 포도당의 특징은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당대사의 가장 중심되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혈당하지만 사실은 혈액 중에 있는 당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우리 혈액 중에 갈락토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몸에서 대사될 때는 일단 포도당의 형태로 대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 중에 존재하는 혈당은 포도당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도당을 체내 당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물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도당을. 네. 자, 자연계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당과 함께 자연계에 많이 존재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밑줄 한번 할게요. 혈액에 존재하는 유일한 당질이다. 혈당이라 하는 거는 혈액에 있는 이 포도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글루코스. 다른 당 없어요. 갈락토스 이런 거 혈액에 없습니다. 자, 혈액 존재하는 유일한 당질. 이때 약 0.1% 정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포도당이. 자, 그리고 에너지 급원인데요. 우리 몸에 있는 각 조직들은 에너지를 써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쓸 수도 있고 지방이나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도 있는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두뇌나 뇌 쪽 있죠? 뇌신경 쪽, 적혈구나 또는 심장 수지 이런 조직은 나는 단백질 지방 에너지원으로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래요. 얘네들은 주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없으면 뇌 에너지원이 포도당이 없으면 뇌 에너지 공급원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나 적혈구 신장 수질에 에너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사실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급원입니다. 자, 물론 급원은 뭐 전분, 메가당, 가수분해하면 나오고요. 그리고 과일 같은 데 많이 있어요. 글루코스는. 자, 전분이나 메가당을 분해하면 왜 포도당이 나오느냐? 요거는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단당, 이 당을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로 표시해 봅시다. 단당 중에 이 포도당 있죠? 얘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포도당이에요, 글루코스. 근데 얘가 여러 개 모여갖고 여러 개, 10개 이상 모인 게 뭐라고 했어요? 다당이죠. 근데 포도당을 여러 개, 요 종류, 얘만, 다른 종류 말고 이 포도당만 여러 개 모여진 다당류가 바로 전분이거든요. 전분. 그래서 전분을 자르면 포도당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예. 자, 그리고 메가당은 이제 다음 2당에서 배우시겠지만 포도당이 2개 결합된 형태가 메가당이에요. 그러니까 메가당을 잘라도 포도당이 나오겠죠? 자, 과당도 자연계에 굉장히 많다고 그랬고요. 자, 근데 얘는 케토즈래요. 즉 무슨 기를 갖고 있을까요? 알데하이드 기가 아니라 얘는 케톤 기를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체내 당대사의 중심물질이 포도당이라고 했잖아요. 포도당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서 쓰이거든요. 그런데 과일을 먹으면 과당도 흡수돼요. 그러면 일단 이 과당이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 후에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된다. 자, 그 다음에 감미, 단맛이요. 가장 높아요. 그래서 단맛을 우리가 요렇게 외워요. 과, 전, 서, 포, 맥, 갈, 유. 앞자만 딴 거겠죠? 과당. 이제 앞으로 이제 당 많이 배우실 건데, 과당. 제일 답니다. 제일 달아요. 감미도가 제일 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화당. 이따 배우실 거고, 서당, 포도당, 메가당, 갈락토스, 유당. 그래서 유당은 별로, 당 중에서는 감미도가 별로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얘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 전, 서, 포, 맥, 갈, 유 이렇게 외우시면 이게 감미도가 센 거부터, 높은 거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근본 보니까 벌꿀, 과즙, 뭐 고과당 옥수수 시럽 이런 거 안에 과당이 들어있어요. 이눌린 이것도 들어있고요. 이 이눌린은 과당의 중합체예요. 즉 여기다 한번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단당이 포도당으로 여러 개 붙어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분이 된다고 그랬죠. 요 단당이 여러 개 붙어 있으면 전분이 되는데 제가 앞에 이 단순자를 왜 붙였냐면 한 종류만 여러 개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단순다당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종류만. 즉, 요 포도당 한 종류만 쭉 여러 개 붙어 있으면 전분이 돼요. 그런데 과당이, 프락토스가 과당만 여러 개 붙어 있으면 이눌린이 됩니다. 그래서 이눌린을 분해해도 과당이 얻어져요. 자, 갈락토스는 얘는 유즙에서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락탄에서 얻어져요. 즉, 갈락토스가
요 단당 중에 갈락토즈 종류가 여러 개 모여 있으면 갈락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분해하면 갈락토즈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노즈, 뮤코프로틴 같은 거의 구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끈적끈적한 점질의 이제 당단백 같은 구성 성분이 되고요. 얘도 역시 만난, 즉 만노즈가 여러 개 있으면 만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곤약 뭐 이런 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탄당은 리보스는 근본에서 보시면 우리가 핵산 많이 들어보셨죠? RNA, DNA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도 RNA 만들 때 필요한 당이에요. 그래서 RNA 구성하는 물질 해서 리보스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옥시리보스는 역시 핵산 만들 때 꼭 필요한 당이에요. 이때는 뭐 만들어요? DNA. 왜? 데옥시, DNA, 예, RNA, 리보스.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줄기나 콩껍질에 많은 자일러스 같은 거 있죠? 자일러스가 여러 개 묶어서 다당류가 된다면 자일란이 됩니다. 아라비노즈도요, 아라비노즈가 여러 개 묶여서 결합돼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다당류인 아라반이 돼요. 그래서 보통 갈락탄, 만난, 아라반 해서부터 안자가 붙으면 고 단당류가 고 종류만 여러 개 붙은 다당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 아라반이나 만난은 굳이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얘들만 포도당인데 전분, 과당인데 이눌린 이렇게 이름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요거는 정리를 하고 우리가 또 보는 겁니다. 갈락탄, 만난 이런 건 굳이 외우지 않아도 갈락토즈가 모여서 된 거구나, 만노즈가 모여서 된 거구나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노즈는 표에 보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L형. 다른 애들은 대부분 D예요, D. 대부분 D. 우리가 이용하는 거 대부분 D. 근데 얘만 유일한 L.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당류 볼까요? 이당류는 뭐라고 했죠? 단당이 2개가 결합된 애들. 3개가 있네요, 3개. 종류가 3개 있어요, 이당류는. 메가당, 서당, 유당. 그래서 이름을 딱 들으면 얘들은 이당류야 이렇게 아셔야 돼요. 얘들 보고 단당류야 이러면 큰일 나요. 자, 그럼 이당류, 메가당 우리가 말토즈라고도 합니다. 항상 괄호 안에 이름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서당, 슈크로즈.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서당, 슈크로즈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당 하면 락토즈. 그럼 이제 단당이 2개가 붙었다고 했으니까 어떤 단당이 붙었는지를 좀 보시면, 자, 메가당, 말토즈는요, 포도당이 2개 붙었어요. 그래서 포도당 이렇게 붙은 거예요. 알파 1사결합으로 포도당이 결합한 거고요. 서당은 포도당 하나, 과당 하나가 붙은 거예요. 역시 결합이 이제 알파 1사결합 방식이고요. 자, 마지막 유당은 포도당 하나, 또 뭐가 있죠? 갈락토즈 하나가 붙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당류 정도는요, 뭐와 뭐가 결합했는지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유당이다. 그럼 유당 분해하면 뭐와 뭐가 나와요? 유당 분해하면 뭐 하나 나올까요? 포도 하나, 또 갈락토즈 하나 이렇게 분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뭐와 뭐가 결합해서 된 건지 이당류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메가당이다. 그럼 분해해봤자 뭐밖에 안 나와요? 한 종류밖에 안 나오겠죠? 뭐밖에 안 나와요? 포도당만 나와요. 네. 왜? 포도당 2개가 결합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메가당은 말토즈는 환원성이 있어서 우리가 환원당이라고 해줘요. 환원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유당도 환원성이 있어요. 근데 뭐만 없어요? 서당만 없어요. 그래서 서당은 비환원당이라 하고요. 자, 그 다음 메가당은 우리가 주로 어디서 얻느냐? 자, 얘는 기타를 먼저 보시면 이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그 자체로 말토즈로 존재하는 게 별로 없고요. 주로 어떤 거를 우리가 분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공하는 중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기타의 2째 줄에 전분을 소화할 때, 즉
이 포도당이 여러 개 있는 전분을 소화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걸 잘라준다는 얘기잖아요. 잘라준다고. 이럴 때 잘라져서 포도당 두 개가 묶인 게 이렇게 소화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가수분해 산물 나오죠? 그럼 얘가 메가당인 거예요. 그래서 메가당을 이렇게 전분을 분해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조리하는 과정. 즉, 그번에 보면 식혜나 물엿, 조리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얻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천연 자체 말토즈로 사실 존재하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이렇게 조리나 가공식품 만드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자, 서당은 여기에 뭐 과즙, 설탕, 사탕수수나 사탕 무에서 얻는데 탄수화물은 물에 녹습니다. 수용성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타에 보시면 요 밑에다가 밑줄 해줘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감미도, 비교, 기준에다 밑줄. 감미도의 기준 하면 얘가 딱 기준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이 서당을 기준으로 다른 당들이 서당보다 얼마나 더 단지 아니면 얼마나 덜 단지를 수치로 나타내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서당이에요. 이상하죠? 아까 아니 과당이 제일 단데 그럼 얘를 이 기준으로 삼아서 얼마나 얘보다 안 단지를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얘를 기준으로 삼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감미도의 비교의 기준이 되는 거는 사실은 과당이 아니라 서당인데요. 이유가 두 개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서당은 이성체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식품학이나 화학을 보면 얘는 이름은 똑같은데 자꾸 얘가 형태가 변해갖고 이거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가끔 있는데 얘는 이성체 자체가 없어요. 서당은. 그냥 요거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온도 변화의 안정. 뭐가 안정이냐면 단맛 있죠. 단맛. 단맛이 더우나 추우나 일정해요. 그래서 서당 슈크로스 하면 사실은 우리가 설탕 생각하시면 돼요. 설탕. 설탕은 냉장고에 넣어놓으나 그냥 실온에 놔두나 단맛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당은요. 수박 생각해볼까요? 수박. 과일에 많으니까 과당이. 수박은 실온에 놔서 밍밍한 게 더 달까요? 아니면 얘를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한 게 달까요? 시원한 게 더 달죠. 실제 저온에서 감미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얘는 왔다리 갔다리 해서 얘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기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당을 감미도의 기준점으로 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화당이 나와요. 요 전화당은 사실은 이 서당, 즉 글루코스와 과당, 프락토즈가 결합되어 있는 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포도당과 서당이 1대1로 존재할 때 요거를 우리가 전화당이라고 해요. 포도당과 서당을 이제 서당은 이당류니까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분해하잖아요. 분해하는 과정에서 포도당과 과당이 1대1 동량으로 존재하는 혼합물이 생기는데 그거를 우리가 전화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시면 묽은산 또는 효소로 가수분해됐는데 가수분해 즉 이당류를 이렇게 분해했는데 얘네들이 보통 1대1 동량으로 단당들이 1대1 동량으로 혼합으로 존재하는 요때를 우리가 전화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당은요 사실은 서당을 분해할 때 생기는 거예요. 예. 과당과 포도당의 동량 혼합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당. 얘는 특이해요. 다른 애들은 보통 식물체에서 많이 얻잖아요. 얘는 어디서 얻어요? 얘는 락토스, 유당 어디 있어요? 유즙에 있거든요. 우유에 있잖아요. 우유에 유당 있죠. 그래서 얘는 유즙. 다른 애들은 보통 식물체에서 많이 얻는데 얘는 유즙, 동물체에서 얻고요. 자, 요것이 보니까 락토스는 효모 발효가 잘 안 돼요. 락토스 특징이에요. 효모 발효가 잘 안 돼요. 효모 발효가 잘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비발효당이라고 한 거는 효모에 의해서 발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준 거고요.
자, 유즙은 왜 애기한테도 엄마의 모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생동물, 갓 태어난 동물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 성분이고, 이 유당 같은 경우는 뇌발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뇌발육. 특히 여기에 사실은 포도당과 갈락토즈 있잖아요. 이 갈락토즈 성분이 뇌발육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장을 깨끗하게 하는, 장의 환경을 건강에 이롭게 하는 정장작용도 있고요. 우리 몸에 있는 장들 있죠? 장의 환경을 굉장히 건강에 좋게끔 하는 정장작용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칼슘의 흡수를 돕습니다, 유당은. 그래서 우리가 우유를 칼슘의 근원으로 굉장히 좋다는 이유는 우유 자체에 칼슘도 많아요. 근데 칼슘 흡수를 돕는 유당도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우유가. 자, 그래서 이렇게 2당까지 특성을 간단하게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당류가 한 3개, 4개, 5개, 6개 뭐 이렇게 갖고 한 9개 정도 붙은, 10개 정도까지 붙은 애들을 보통 우리가 소당 또는 올리고당 이래요. 올리고당 많이 들어보셨죠? 자, 올리고당은 특징이 있습니다. 올리고당은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왜? 그래서 이 소화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 몸 안에서 얘를 소화해줄 만한 소화 요소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어 우리 몸 안에서 뭔가 이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화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니까 별로 몸 안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막 많이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크게 영양학적 가치가 없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요즘은 뭐가 문제예요? 너무 열량이 과다한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즘같이 성인병, 비만 이런 거 할 때 올리고당이 굉장히 각광을 받아요. 왜? 먹으면 단맛은 나는데 몸에 들어가면 얘는 소화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열량을 안 내요. 다이어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트 같은 데 보면 뭐 올리고당들 요새 굉장히 많이 팔잖아요. 종류별로. 굉장히 종류도 다양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에너지를 별로 많이 안 내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자, 또 하나 이점은 뭐냐 하면 한 페이지만 넘겨보세요. 올리고당 그 다음 페이지에 표가 있어요. 자, 올리고당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단당이 3개 붙은 애도 있고요. 그 3개 붙은 애가 이름이 라피노즈라고 해요. 단당이 3개 붙을 수도 있고요. 3당류는 이름이 라피노즈라고 하는데 얘는 갈락토즈 하나, 포도당 하나, 과당 하나가 결합된 형태예요. 콩 같은 데 많아요. 콩. 그 다음에 이제 4개, 단당이 4개 붙은 애를 우리가 스타키오즈라고 해줘요. 단당이 4개 붙었는데 얘는 갈락토즈가 2개 있고요. 포도당 하나 있고 과당 하나 있고 이래서 우리가 4개 붙었다 해서 4당류라고 하고 이름을 스타키오즈라고 해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이소말토 올리고 갈락토 올리고 해서 쭉 브락토 올리고 등등 해서 대도 올리고 해서 이제 올리고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능 및 성질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보이는 게 첫 번째는 소화가 잘 안 된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3개 올리고들 볼게요. 프락토 올리고, 뭐, 락토, 슈크로스, 대도 올리고, 이런 애들은 특징에 보니까 난소화성, 소화가 잘 안 된다. 아까 올리고당은 사실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있는 게, 많이 중복돼서 보이는 게 하나, 비피더스 증식인자. 보이실 거예요. 비피더스 증식인자. 올리고당은 비피더스 증식인자예요. 즉, 우리 장에 있는 굉장히 여러 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피더스 균을 잘 자라게 도와줘요. 그래서 이 올리고당은 비피더스 증식인자. 쉽게 얘기하면 장내 비피더스 균들을 잘 자라게 도와주는 성장 증식을 돕는 인자 이거든요, 올리고당이. 근데 이 비피더스균은요, 장에 많이 증식되면 좋은 점이 장 안에는 막 병을 일으키는 나쁜 균도 존재하고요. 그렇지 않은 이 비피더스균 같은 애들도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많아지면
그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 같은 애들을 많이 없애요. 비피더스균이 많이 자라면 병을 일으키는 몸에 안 좋은 유해균들을 많이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내 건강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장 건강이 뭐 면역에도 좋고 뭐 무슨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요 비피더스균인데 요거를 잘 자라게 도와주는 인자가 올리고당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정장작용을 한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2당 중에 유당 그리고 요 올리고당은 전부 다 정장작용을 합니다. 네, 비피더스가 잘 자란다는 얘기는 장이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균들을 막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장작용 하는 거예요. 유당도 아까 있었죠? 정장작용? 예, 얘도 합니다. 왜? 비피더스균을 잘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 페이지로 다시 오셔갖고 다당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단당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 개 결합된 게 다당류고요. 자, 그래서 다당류는 우리가 다당류도 소화가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소화성 다당류 대표적인 게 식이섬유라고 하죠. 다당류 중에서 소화가 안 되는 애들을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래서 교재 다당류 해놓고 1, 2, 3, 4, 5번에 보시면 5번 난소화성 다당류에다 밑줄 하시고요. 자, 얘들은 말 그대로 인체에 소화 효소가 없어요. 이 다당류는 소화시켜주는 효소 자체가 우리 몸에 없어요. 사람 몸에.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섬유소나 팩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화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소화가 안 된다라는 거는 에너지원이 안 된다라고 했죠? 네. 자, 근데 바로 없는 그 효소의 이름이 뭐냐? 그 밑에 있어요. 우리 몸에, 사람 몸에는 없는, 즉 이 식이섬유를 잘라줄 수 있는, 소화해줄 수 있는 효소의 이름 뭡니까? 셀룰라제. 요게 사람 몸에는 없어요.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애들 있죠? 풀만 먹고도 잘 자라는 애들? 걔네들한테는 있어요.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걔네들한테는 있는데요. 사람 몸에는 요 셀룰라제가 없어요. 이거 효소예요, 효소. 항상 뒤에 뭐뭐 아제 이렇게 붙은 거는 효소입니다, 효소. 셀룰라제가 없어서 사람은 요거를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사람 몸에 없습니다. 요 효소 이름 셀룰라제. 자, 그래서 다당류가 5페이지인가요? 네, 표를 한번 볼게요. 다당류. 여러 가지 다당류가 있어요, 쭉. 단순 다당류는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는 애들의 종류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한 종류가 여러 개 붙어 있는 애들 단순 다당. 그리고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는 애들마다 종류가 얘도 있고 쟤도 있고 하면 복합 다당 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다당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분 있잖아요. 전분은 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포도당. 포도당이 여러 개 붙은 게 전분이에요. 스타치라고 하죠. 스타치. 자, 그리고 글리코겐도 전분이 사실은 있고요. 셀룰로스도, 죄송합니다. 글리코겐도 포도당만으로 이루어진 단순 다당이고요. 셀룰로스도 포도당만으로 이루어진 단순 다당이에요. 그리고 덱스트린도 포도당만으로 이루어진 단순 다당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순 다당인 전분, 덱스트린, 글리코겐, 셀룰로스는 사실은 얘네가 이루고 있는 그 종류가 포도당인 애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분보다는 조금 작은 덩어리가 덱스트린이고요. 그 다음에 전분하고 셀룰로스는 결합 방식이 틀려요. 자, 전분 볼게요. 전분 먼저. 스타치해서 전분은 알파 1사결합과 아밀로펙틴인 1사결합의 16결합. 이렇게 알파 1사 16 이렇게 결합이 돼 있죠. 결합 방식이. 그런데 밑에 셀룰로스 한번 먼저 볼까요? 얘는 역시 디글루코스, 즉 D형 포도당만으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결합 방식이 베타 결합이에요. 그래서 포도당이 알파 결합을 하느냐 아니면 베타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분이 될 수도 있고 셀룰로스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 단순 다당은 포도당만으로 이루어진 애들이고요.
자, 그럼 스타치 했으니까 계속 봅시다. 자, 디글루코스, 즉 포도당, D형 포도당이 쭉 여러 개 결합한 거다 이 뜻이고, 이때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스타치는. 자, 근데 아밀로스는 알파 1사 결합, 아밀로펙틴은 1사의 16 결합. 그래서 요거 우리가 쉽게 아밀로스는 사슬구조라고 표현을 하고요, 1사 결합. 아밀로펙틴은 요 1사 결합에 이렇게 가지가 달려있어요. 가지. 즉 1사에 16 결합해서 우리가 요거를 가지구조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사슬구조라고, 아밀로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밀로펙틴은 이렇게 가지구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게 스타치예요.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도 잘라줄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효소 있으면. 그래서 이 잘라주는 효소 이름이 아밀라제입니다. 아밀라제에 의해서 잘라줄 수 있어요. 자, 아밀라제도 종류가 여러 개예요. 보니까 알파 아밀라제도 있고요, 베타 아밀라제 있는데, 얘네 둘 다 어떤 결합을 끊어주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알파 1사 결합을 끊는데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알파 아밀라제는 지가 마음대로 끊어요. 그래서 단당류를 2개, 5개, 4개 막 지 마음대로 무작위로 절단해요. 그런데 베타 아밀라제는 역시 1사 결합을 끊는 건 맞는데 딱 2개, 2개, 2개 이렇게 잘라줘요. 그러니까 2개, 2개, 즉 제가 얘기하는 건 포도당 2개, 2개예요. 그래서 요 베타가 지나간 자리, 이 베타 효소에 의해서 잘라진 자리에는 뭐가 생성이 돼요? 포도당 2개짜리가 뭐였죠, 우리가? 말토우즈였죠. 그래서 베타 아밀라제에 의하면 이 말토우즈가 생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밀라제가 또 있죠. 글루코 아밀라제. 자, 얘는요, 알파 1사도 끊고요, 16도 끊어요. 글루코 아밀라제는 1사 결합, 16 결합 다 끊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밀라제도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왜 초등학교 때 많이 하죠. 밥풀에다가 요오드 똑 떨어뜨리는 거, 색깔 변하는 거 보잖아요. 자, 그래서 보라색으로 변한다, 또는 약간 청색깔, 푸르딩딩한 보라색이지만 사실 푸른색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라색 또는 이 청색도 청색으로 이제 변하는데, 이 청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청변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이 아밀로스 구조 때문에 그래요. 청변하는 이유는 아밀로스의 사슬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요오드가 여기에 쏙 들어가면서 청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밀로스의 구조 때문에 청변한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요때 색깔을 구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기는 약간 푸르딩딩한 보라색이죠. 스타치는 요오드를 떨어뜨리면 보라색 또는 청변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나오는 글리코겐 있죠? 글리코겐에다가 요오드 떨어뜨리면 색깔이 젓갈색, 약간 붉은 계통으로 돼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글리코겐은 요오드와 반응하여 약간 붉은 계통, 젓갈색. 예. 구분하세요. 스타치는 약간 보라색, 청변. 글리코겐은 젓갈색.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덱스트린은 뭐냐 하면 얘도 다당류는 맞아요. 그런데 스타치보다는 분자 크기가 작아요. 즉, 여러 개 모여있는 스타치에서 이제 분해하기 시작하죠? 분해하기 시작해서 점점 잘라져서 이렇게 2개까지, 즉 말토우즈까지 작은 단위 여기에 오기까지 계속 잘라주는데, 우리가 이 말토우즈보다는 크고 스타치보다는 작은 이 애를 그냥 우리가 통틀어서 덱스트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덱스트린은 딱 한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스타치보다는 작고, 분자 크기가 스타치보다는 작고, 분해해서 작고, 자르고 해서 그 중간에 막 여러 개짜리가 나오는데, 이게 말토우즈보다는 큰 애들을 그냥 통틀어서, 여러 개를 통틀어서 덱스트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덱스트린은 전분을 분해해서 나오는 분해 생성물인데,
분자량이 일정치가 않아요. 왜? 사실 종류가 여러 개인 거거든요. 탄수화물 중에서 죄송합니다. 스타치보다는 작으나 말토스보다는 큰 애들을 그냥 우리가 통틀어서 덱스린이라고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리코겐은 이게 사람의 간 근육에 존재하는 거예요. 즉 동물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리코겐 하면 일단 동물, 그리고 존재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간 근육에만 있어요. 글리코겐은. 그것도 알아두세요. 글리코겐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데 어디에만 있다? 간과 근육에만. 딴 데 없어요. 지방 조직 이런 데 없어요. 간 근육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탄수화물이 몸에 저장될 때 형태예요. 그래서 동물성 저장 다당류 이거 자, 이게 구조가 아밀로펙틴처럼요. 알파 1사의 16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사슬은 더 짧고 가지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1사의 16 가지가 있지만 스타치보다는 사슬은 짧고 가지가 더 많은 구조다. 그래서 옆에다가 한 개 더 쓰세요. 그렇게 가지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고 표현해요. 뭐가? 글리코겐이. 구조상. 구조가 무슨 구조예요? 가지가 많은 구조. 가지가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고 표현해요. 즉 효소가 자르기가 좋아요. 효소가 잘라서 자르기가 좋기 때문에 얘가 에너지로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에너지로 빨리 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가지가 많은 구조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간의 근육의 저장 장소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저장 양도 정해져 있어요. 간에 약 100g, 근육에 약 250g 정도밖에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 먹고 에너지 쓰고도 남잖아요? 그럼 글리코겐으로 만들어서 저장해요. 간 근육에. 근데 그러고도 남죠. 이게 100하고 250보다 더 많이 남아버리죠? 그러면 이제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간 근육에 100, 250 저장되고요. 자, 얘도 이제 에너지가 몸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글리코겐으로 됐던 게 다시 포도당으로 해서 에너지화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색깔은 아까 말한 대로 요오드와 반응했을 때 약간 붉은 젖갈색이 됩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이 셀룰로스 들어갈게요.